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여의도 정리맨 여정입니다. 아까 오전에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국 앵커님이 속보 떴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청년 대출 5천만 원 이하 무이자 월세 대출해준다. 이게 이제는 오전에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오늘 9시 뉴스에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정리가 필요해 보여서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안이라는 거고요. 정해진 거 없다. 큰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게 팩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정리 들어갑니다. 자, 당정은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제 정부가 오늘이죠, 오전에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협의회에서 나왔던 내용은 이제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3일에 이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해진 거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탄소 중립, 청년 종합대책. 요게 이제는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 종합대책과 그 다음에 취약계층 생계지원. 자, 바로 들어갑니다. 청년 종합대책, 청년들의 그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이런 것들을 종합대책해서 20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죠. 당정이.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청년 채용 장려금 신설하겠다. 요거는 이미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장려금까지 준다는 내용이겠고요. 중요한 건 오늘 이슈는 이거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지원해 주겠다. 요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나왔는데 이대로 그 당정 협의대로 갈지 아니면 국회에서 또 논의가 돼서 수정될지는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슈화 돼서 이미 뭐 언론이나 많은 분들에게 입에서 오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 주는 줄 알고 또 당장 이게 될 줄 알고 마음에 들뜨시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년부터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지 당장 이게 무슨 뭐 5천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이 나온다,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가지고 기대하시면 안 되겠다. 자, 군 장병 봉급은 병장 기준 60만 9천 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거. 전역 시 1천만 원 목돈. 요 프로그램도 사실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준비금 신설한다 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이 이미 있어요. 자, 아무튼 이게 오늘 나왔던 청년 종합 대책이고 사회 취약계층 지원 제도도 나왔습니다. 양극화 대응을 위해서 마련됐는데 예를 들어서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이 플랫폼 종사자가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실 텐데 새로운 우리가 이런 걸 긱경제라고 그러거든요. 긱경제, 그러니까 임시 일자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플랫폼 종사자, 긱경제 종사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시 일자리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내가 남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이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이제 플랫폼 종사 20만 명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하겠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고용보험 가입하는 게 좋은 건지. 왜냐하면 고용보험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용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그러니까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자도 그거 아세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의무는 아니죠.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의무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인가요? 정부에서 반을 대줘요. 고용보험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고용보험을 하겠다 그럴 경우 고용보험 들 거 아닙니까? 1인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원래 고용보험. 근데 내가 고용보험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고용보험 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 반 정도를 정부가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이런 제도도 있어요, 실제. 이거는 1인 자영업자 얘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분들에게 저소득 임시 일용직이라든지 가사근로자 이런 분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이제는 신규 지원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말 그대로 고용보험을 내고 나중에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해주겠다, 메꿔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연 10만원 수준의 특별지원 바우처 신설하겠다. 요것도 사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할 때 좀 기대해 볼 만하는 정책인데 뭐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어떤 바우처를 줄지, 특별지원 바우처가 현금으로 줄지 정말로 아니면은 바우처 형식의 쿠폰으로 줄지는 뭐 모르는 거죠 지금. 아동수당 지급 확대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죠. 아동수당 지급 확대도 대상도 확대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오늘 나오지 않았고 큰 맥락에서만 사실 이제 당정이 협의된 부분이고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국회에 가서 논의돼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들 대상으로 무이자 월세 대출 된다는 거는 당정 협의안이지 정해진 건 아니다. 그리고 이거부터 한다 그래도 내년부터다. 내년부터. 당장 나오는 안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스케줄을 짤 때 이런 거 꼭 고려하셔서 당장 나와서 내가 이걸 빨리 구해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무이자 월세 대출,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이후에 들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KBS나 아니면 부동산 TV 같은 데서 부동산 얘기를 합니다. 실제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제가 이제는 유튜브에서 부동산 얘기 안 하는 게 사실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또 부동산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잘 안 하는데, 근데 요거는 사실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무이자 월세 대출이라 그러면 5천만 원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를 월세 대출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상은 5천만 원 이하의 연봉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럼 얼마의 월세 대출까지 해줄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역도 사실 이제는 서울이나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물건 자체가 뭐 아파트도 있고요, 오피스텔도 있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오피스텔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월세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월세 대출을 해주면 이분들이 월세 세이브 될 거 아닙니까?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무이자 대출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원래 월세 냈던 게 세이브 된다고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갈까? 과연 어디로 갈까? 라고 봤을 때 또 자산 시장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죠, 사실. 그리고 혜택이 안 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연소득 조금 넘었어요. 5천만 원 좀 넘으신 분들은 자기가 비싼 이자 내면서 사실 이제 월세 사시는 분들 꽤 되시거든요. 우리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문제도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엄청난 대책이거든요. 사실 무이자 월세 대출이라는 게 이게 함부로 꺼낼 수 없는 아젠다인데, 이거를 오늘 꺼내서 부동산 시장에, 특히 이제 지금의 30대들, 20대들도 지금 재테크 수단으로 해서 월세 끼고 갭 투자 들어가잖아요. 특히 요즘에 트렌드가 이제 오피스텔 갭 투자 하시더라고요, 20대들이. 그래서 본인은 월세 살고 몇 천만 원 가지고 이제는 오피스텔 갭 투자를 이제 하는 게 우리 청년들, 20대들이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모럴 해저드에 대한 부분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 무이자 월세 대출은 진짜 대단한데요, 진짜 제 기준에 봤을 때. 아무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세한 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를 해줄지, 지역은 어딘지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산 시장이, 특히 이제 20대, 30대 자산 시장 쪽으로 좀 얘기가 좀 흐름이 또 바뀌어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이 이슈가 좀 뜨거워질 것 같아서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해진 거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청년들도 이게 마치 당장 주권은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말아 달라. 라는 게 이제 오늘의 이제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팩트니까요.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